10월 24일 금요일 유로파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과 빠른 전환 속도가 팀의 강점이다. 우에다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점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볼을 받을 때 한 템포 빠른 터치로 수비 강역을 흔든다. 하지무사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정교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스테인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좌우 볼 전환과 공격 방향 전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 비록 베일런, 로톰바, 모데르, 트라우너, 잔트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대체 자원들이 전술 이해도가 높고 전방 압박 리듬을 완벽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볼 회수 후 빠른 공격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중원에서의 조직적 움직임 덕분에 상대의 빌드업 루트를 조기에 차단하며 공격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간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오아니디스와 두리치치, 바카세타스가 공격 핵심을 담당한다. 이오아니디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이 뛰어나지만 장거리 원정 후 피로 누적으로 인해 순간적인 가속이 떨어질 수 있다. 두리치치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지니지만 전개 과정에서 중원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바카세타스는 킥精도가 높고 중거리 슛이 날카롭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원정에서 전진 압박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며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특히 이번 경기는 그리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 체력 저하와 컨디션 불균형이 전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후반부로 갈수록 템포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빠른 템포의 페에노르트와 맞붙을 때 수비 강력 유지가 무너질 위험이 높다. 페에노르트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팀이다. 우에다의 문전 움직임, 하지무사의 돌파, 스테인의 중원, 템포 조율이 완벽히 어우러지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반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피로와 기후 적응 문제로 인해 체력적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가 템포를 유지하며 공격 리듬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완승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잘츠부르크는 4-2-3-1 전형으로 공격 템포가 빠르고 압박 전환이 강력한 팀이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의 빌드업 라인을 끊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다. 베르테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을 겸비한 윙어로 파이널 서드에서 드리블 돌파 후 컷백이나 직선 침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라트코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전방 압박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비드스트럽은 공격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주도하며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잘츠부르크의 강점은 볼을 잃은 직후의 압박 속도와 전환 타이밍으로 상대가 방향 전환을 시도하기 전에 압박망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또한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교해 베르테센의 안쪽 침투와 외곽 전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 특히 홈에서는 관중의 에너지와 경기 집중력이 결합되어 전방 압박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페렌츠바로스는 4-2-3-1 전형을 구사하지만 경기 운영에서 수비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다. 바르가는 공격 전환, 시드립을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수비 가담이 적어 측면 커버에 공백이 생긴다. 조셉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 첫 터치 이후 방향 전환이 느려 빌드업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카니초프스키는 공격 전개에서 연계의식이 뛰어나지만 최전방과의 간격이 멀어 패스 루트가 단절되기 쉽다. 페렌츠바로스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역습 찬스를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 싸움에서 자주 밀린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제한되고 압박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 능력도 불안정해. 잘츠부르크처럼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팀이다. 베르테센의 스피드와 라트코프의 템포 조절 능력이 결합되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페렌츠바로스가 수비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잘츠부르크의 하이 프레싱과 침투 타이밍 앞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결국 경기 흐름은 잘츠부르크가 끝까지 리듬을 쥔 채 홈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페네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엔네시리는 문전 장악력이 뛰어나며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 모두 수준급이다. 아센시오는 이선에서 방향 전환이 빠르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배급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짧은 패스로 경기 흐름을 안정시킨다. 엘마즈는 중원 압박 시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세컨드볼 회수에 능한 자원이다.
머카는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며 수비 전환 시 커버 플레이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탈리스카의 부상 공백은 아센시오가 메우며 이선에서의 공격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페네르바체는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상대를 흔드는 패턴을 선호한다. 무엇보다 튀르키예 홈팬들의 열기는 유럽 전역에서도 악명 높다. 관중들의 압박감 속에서 상대는 전술 수행이 쉽지 않다. 이 환경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우위를 제공하며 전반 초반부터 몰아치는 경기 양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슈투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비치는 피지컬 기반의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이 강점이다. 볼테마드는 공격 전환, 시드립을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낮아 역습 전환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르웰링은 이선에서 빠른 침투를 통해 공간을 노리지만 활동 방향이 넓은 대신 마무리 결정력이 일정하지 않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리그 특유의 템포 높은 전개를 강점으로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크다. 튀르키예 원정은 유럽에서도 이동거리와 기후 차이로 악명 높은 코스다. 특히 이스탄불의 열기와 소음은 경기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팀 전체의 조직적 움직임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체력 저하로 인해 전방 압박 강도가 낮아지고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또한 원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기 후반부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슈투트가르트는 공격 전환보다는 수비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라인 강력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장거리 원정 피로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홈의 열기와 빠른 템포 전개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템포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페네르바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가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짧은 패스 전환과 양측면 폭을 넓히는 플레이를 통해 템포를 조절한다. 엘 우아자니는 전방 압박과 연계 모두 가능한 멀티형 스트라이커로 전진 패스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나바로 알리아가는 이선에서 타이밍 좋은 침투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며 중거리 슈팅 정확도도 높다. 무틴유는 하프스페이스에서의 패스 타이밍 감각이 탁월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간다. 비디갈과 도르겔레스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브라가는 올리베이라를 비롯한 교체 자원들이 풍부해 로테이션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측면 전개로 공격 템포를 주도한다. 브라가는 세트피스 루틴이 정교하고 코너킥 상황에서 중앙 집중도를 극대화해 득점 찬스를 자주 만든다. 전술적 짜임새와 교체 전력의 활용폭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경기마다 템포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인다. 아르나우토비치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나 연계 과정에서 팀 전체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많다. 아도니치는 개인 돌파 능력은 있으나 전방 압박 가담이 부족해 공수 전환, 시 라인이 쉽게 벌어진다. 카타이는 이선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지만 압박에 약하고 볼 소유 시턴 동작이 느리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는 거리다. 동유럽 끝에서 서유럽 끝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다. 장시간 비행 후 시차 적응까지 겹치며 경기 초반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교체 자원도 한정되어 있어 후반 체력전에서 확실한 대응책이 부족하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와 교체 폭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반면 브라가는 홈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템포를 장악하고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체력과 전술 밸런스의 균형에서 앞서는 브라가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리옹은 4-2-3-1 전형으로 경기 템포를 잡으며 중권에서 테스만의 전술적 조율 능력이 중심축 역할을 한다. 테스만은 빌드업 단계에서 전방으로의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며 양측면으로 볼을 배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그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킬 패스를 자주 시도해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슐츠는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 사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테스만이 찔러주는 전진 패스를 받아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컷인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때 미카우타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이 세 명의 유기적 영예는 리옹 공격 전개의 핵심 축이며 전환 속도와 패스 타이밍 모두 완성도가 높다. 또한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빠른 재점유를 통해 공격 흐름을 끊지 않으며 압박 회피 능력 또한 안정적이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바젤은 4-2-3-1 전형으로 나오지만 트라오레와 반 브리멘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손실이 심하다. 아예티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호텔로는 빠른 전환 속도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중원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볼 소요 시간이 짧다. 샤키리는 플레이메이킹이 뛰어나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후반부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중원에서 압박을 받을 때 후방구로 볼을 내주는 패턴이 많아 템포가 끊기며 공격 전환이 지연된다. 바젤의 수비 라인은 라인 간격이 넓어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리고 측면 수비에서 컷백 상황을 자주 허용한다. 원정에서는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며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전술적 완성도에서 리옹에 비해 한 단계 낮은 팀이라 점유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테스만의 패스 타이밍과 슐츠의 침투, 미카우타제의 마무리 능력이라는 삼각 구도로 전술 밸런스를 완성했다. 반면 바젤은 수비 간격과 압박 대응이 모두 불안정하며 부상자 공백으로 공격 루트마저 단조롭다. 이 경기는 리옹이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흐름을 통제하고 홈의 이점을 살려 완승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슈테아와 부쿠레슈티는 4-2-3-1 전형으로 수비 블록을 구성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중원에서 공간이 자주 발생한다. 티암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제 2선을 지원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전진 시 뒷공간이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비를리게아는 측면 돌파 시도는 활발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공격 완성도가 낮은 편이다. 타타세는 2선 중앙에서 볼 운반 역할을 맡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지면 전개 방향을 잃고 후방 패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전술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접근하지만 압박 강력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홈 경기에서도 과감한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블록 유지에 집중하며 공격 전환 시 템포가 느리다. 그래서 상대가 점유율을 높이며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고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볼로냐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세리에에서 다져진 전술 밸런스와 전개 완성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임모빌레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유연하며 오프 더블 침투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 공격 공간을 만든다. 오르솔리니는 오른쪽 측면에서 컷인 동작을 통해 중앙으로 진입하며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한다. 오드가르드는 볼 컨트롤과 킥 정확도가 뛰어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프리킥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브로킹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짧은 패스 전환이 매끄럽고 빌드업 속도 또한 빠르다.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회전율이 높고 압박 회피 후 전방 전환, 패스의 질이 탁월하다. 볼 점유율 장악과 수비 강력 유지 모두에서 볼로냐는 상대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점유율 기반으로 흐름을 컨트롤하고 후반에는 세컨드볼 싸움과 세트피스 찬스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것이다. 볼로냐는 세리에의 무대에서 다져진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 오드가르드의 정교한 킥과 오르솔리니의 컷인 돌파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반면 슈테아우아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전환 템포에서도 밀리는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볼로냐가 안정적인 전술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고어헤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드바르드센은 측면에서 템포 조절과 돌파의 완급을 조절하며 공격 전환의 기점을 만든다. 마가렛은 중원에서 볼 순환의 핵심으로 압박을 피한 뒤 전방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브렘은 제공권과 세컨드볼 장악 능력을 겸비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낸다. 홈에서는 전형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전환 구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경기 리듬을 만든다. 하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중권 압박 저항에서 한계가 드러나며 풀백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응집력이 높아 예상치 못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경기 초반은 버티기 중심의 운영 속에서도 한 번의 역습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아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보인다. 맥기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세컨드 침투를 반복하며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틸레만스는 템포 조율 능력과 세트피스 정교도로 중권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며 공격 전환의 축 역할을 수행한다. 전반에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측면 크로스와 컷백 빈도를 높이며 후반에는 세트피스로 결정타를 노리는 구조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다소 약화되고 수비 라인 강력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래도 공격 전개 완성도와 교체 자원의 깊이에서 리그 평균 이상의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홈에서의 응집력과 집중력으로 초반 균형을 유지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톤 빌라의 템포 조절과 전술 완성도가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빌라가 앞서며 경기 막판에는 실점 리스크가 커질 흐름이다. 결국 전력과 완성도 차이가 누적되며 홈 기준으로는 패해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KR 창크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중원 밸런스와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오형류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라리가 수준의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볼을 지키는 능력에서 부담이 따른다. 이토 주냐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을 돌파하지만 수비 가담 시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흐로소브스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상대 압박에 노출되면 볼 배급 템포가 흔들린다. KR 시행크는 기본적으로 점유를 유지하려 하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탈압박 루트가 한정적이다. 특히 포백 수비진이 압박에 취약해 공을 돌리며 버티는 장면에서 실수가 나올 위험이 높다. 홈에서는 초반 전진 의지가 강하나 강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견디기에는 중원 밀도가 낮다. 결국 탈압박에 실패할 경우 라인 강역이 벌어지며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베티스는 4-2-3-1 전형으로 높은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템포를 자랑한다. 쿠초는 전방 압박의 첫 트리거로 상대 수비 빌드업 시점을 빠르게 읽어내며 압박의 방향을 주도한다. 로드리고, 리켈맨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전환 속도를 높이며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타이밍이 정확하다. 포르날스는 전방 연결과 중거리 슈팅 모두 가능한 자원으로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감각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베티스는 자신들이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면 압박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후 그 지점에서 박스 안쪽을 즉시 공략하는 형태의 공격이 완성되어 있다. 이런 전술 구조는 이미 팀 전반에 자리 잡았으며 상대의 빌드업 능력이 부족할수록 득점 기대값이 급상승한다. 중원 더블 볼란치는 압박 전환 후 빠르게 라인을 끌어올려 세컨드 볼을 회수하고 양측면 윙백까지 공격 가담 시 라인 전체가 하프라인 위에서 압박을 완성한다. 이 때문에 베티스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슈팅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압박형 팀으로 분류된다. KR 창크는 수비 라인의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져 베티스의 강한 전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반면 베티스는 압박 이후 전환 루트가 명확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매우 정교하다. 체력, 조직력,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모두 베티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반에는 템포 차이가 극명해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베티스가 압박 리듬으로 주도권을 잡고 전술 완성도의 차이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는 4-3-3 전형으로 측면 중심 전개를 즐기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술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잦다. 헤게보는 타이밍 좋은 침투를 보여주지만 피지컬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많아 볼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 피네는 중원에서의 연결 능력은 괜찮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진다. 콤비그는 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부족해 공격이 끊기는 빈도가 많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의 후퇴 속도가 느려 상대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국내 리그에서는 점유율로 상대를 압박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전환 속도 차이 때문에 고전하는 패턴이 지속된다. 홈 경기라 초반에는 압박 강도를 높이겠지만 중반 이후 템포 유지에 실패하면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레인저스는 4-2-3-1 전형으로 구조가 명확하며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속도를 살린다. 미옵스키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해 마무리 집중력이 높다. 가사마는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날카롭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아스가르드는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볼을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싱 밸런스가 뛰어나다. 전술적으로는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특히 후반 교체 자원들의 에너지와 집중력 유지가 돋보이며 경기 후반부에도 템포를 잃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팀의 피지컬, 체력, 세트피스 완성도 모두 브란을 압도할 수 있는 구성을 갖췄다. 브라는 홈에서 초반 기세를 내세우겠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 부족과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레인저스는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효율로 상대를 압박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지컬 싸움과 템포 유지에서 앞선 레인저스가 승리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